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전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중에 82,000원 선에 안착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이 중소형 단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죠. 이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온칩스 오후장에 들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한 상승폭을 보여준 건 가온칩스였습니다. KB금융 배당 기대감 속에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주 그 중심에 있는 종목까지 오늘 3위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 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외국인 어떤 종목 오전장에 모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현대 로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폴란드양 K2에 대한 매출 인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셀트리온도 강하게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가 면역 치료제, 소화용 약물이 출시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밤에 테슬라는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금양까지 함께 더해져가고 있고요. KB금융 오늘도 모아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은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을까요? 전일 종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는 알티오젠에 이어서 3,000당 제약까지 모아갔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단기 과열을 이슈로 3,000당 제약에 대한 증거금을 100%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엔터주 강했던 가운데 전일 하이브에 대한 수급도 포착되고 있고요. 이 중시원단에서는 동진세미캔까지 담았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역시 셀트리온과 현대로템 함께 순매수해 가고 있고요. 최근 계속해서 이 CJ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매출도 긍정적이고요. 이 CJ 올리브영에 대한 IPO 그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오늘 중소형단에서는 DI까지 가장 큰 상승폭 모이면서 VI까지 걸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모아갔다라면 개인은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거래의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개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26일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들의 원성은 자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계속해서 네이버 모아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나란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상위 두 종목이 모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집중됐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팔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 1.8%, 82,300원.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 더 키우면서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0.1% 오른다. 쏠림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코스피 보니까 상승 맞네요. 하락 종목 수가 500개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300개 정도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에서는 500여 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종목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종일 교수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삼성전기 꼽아왔는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워낙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뭐 주가가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뭐 좋은 리포트들도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이제 엔화가 추가 약세 제동이 걸리면서 MLCC 가격의 약세도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노텍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기도 결국은 IT 쪽이 둔화에 이르르다 보니까 전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흘러나오고 있는 대형 M&A 얘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계속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컨티넨탈 같은 자동차 관련 회사들에 대한 M&A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만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엑시노스 노트라고 하는 그 큰 틀에
그 자동차 관련 부품들 거기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엮어서 보면 삼성전자도 자동차 껍데기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는 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염두에 두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확인해봤고요. 김태성 교수님은 저는 두산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두산. 네, 일단 뭐 두산을 좋게 보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일단 장 초반에 거래량이 붙었다 하더라도 네. 기관과 외국인이 빠르게 이제 양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오늘 두산을 좀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네. 앞서 이제 두산 이야기할 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두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중에 앞서 김종희 이사님께서 이야기한 두산 밥켓, 저는 차라리 단일 사업, 단일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는 다가오는 뭐 2분기, 3분기는 첫 번째로도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명분이 있는 저는 기업 그리고 산업에 투자를 해야 올해 우리가 여름에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그러한 변동성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뭐 두산 밥켓처럼 올해 하반기 미 대선까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조금은 더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이제 반도체 HBM에 대한 어떤 이제 메가 트렌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네. 사실 당연히 두 자릿수 변동성 나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 이제 매매 스타일 어떤 이 성향 환경들을 조금씩 이제 보수적으로 잠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김태성 고수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윤혜림 고수님은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는 최근에 엔터 흐름이 좋아서 네. 하이브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이브.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엔터 3사라고 하면은 뭐 SM, JYP, YG였는데 요즘은 사실 하이브, JYP, SM 정도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사 중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 하이브의 주가가 좋기도 하고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가 대장주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진스 컴백 그리고 방탄도 뭐 군대를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슬슬 뭐 나올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가장 좋아질 이제 엔터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유니버설 이제 뮤직그룹과 이런 음원 독점 체결을 하면서 또 기대감을 많이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에서 K-팝 믿고 엔터주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기자가 누굽니까? 저도 이걸 보고 좀 약간 네. 왜 찬물을 아마도 끼얹지? 이제 여자친구나 네. 남자친구가 K-팝에 너무 빠져 있어서 샘내는 게 아닐까. 네, 뭐 최근에 SM에서 이제 카리나가 이제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 이제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리스크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또 그런 면모로 봤을 때 뭐 3사 중에서 하이브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여름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엔 좀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조금 조정이 온다면 뭐 여름을 앞두고 모아나가기에도 좋은 관점이라고 봐서 하이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엔터주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고수.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을 계속 올려나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코스피에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근대 삼성전자만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0.1%대 상승. 앞서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많냐 하락 종목 수가 많냐 지금 상승 종목 수가 300개 밑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계좌는 박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수급 중심에 있던 기업들 그 기업들의 특징은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올라가는 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절이 나오고 혹은 그쪽에는 매도가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집중되는 그런 수급 특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성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날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장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과열된다 혹은 이렇게 수급이 몰려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3%대 4%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수는 올랐으나 개인 투자자는 우는 그런 좀 시그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4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고수입니다. 삼성전기 꼽았고요. 김태성 고수의 두산, 윤혜린 고수의 하이브, 테이버 고수 삼성전자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타파이브 이번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